자, 오늘부터 이제 미적분을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일단 나눠줬던 공식을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오늘도 공식 외우는 시간이랑 쪽지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3단원부터 써먹을 건데, 공식을 보면은 아까 전에도 뭐 시컨트가 뭐냐, 코시컨트 뭐냐 이런 거 막 물어봤지. 그지?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알파벳을 외운다는 마음으로, 이상한 영어 단어 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닥치고 외우세요. 자, 선생님이 몇 번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미적분이라는 책은, 선생님은 미적분을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적분 수학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실제로 수학적인 개념은 이 미적분이 수원이랑 수투를 합쳐놨다는 것과 동시에 하는 얘기인데, 수학적인 아이디어, 수학적인 개념은 수원이랑 수투에 나오는 걸로 끝나요. 종결. 그럼 미적분은 뭐예요? 미적분은 수학 아니야. 여기엔 뭐밖에 없다? 공식과 테크닉. 공식과 테크닉 뿐이라는 거야. 수학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수학적인 새로운 개념, 이런 거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과 테크닉. 거짓말인 것 같죠? 진짜예요. 선생님은 미적분을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충 생각을 해봐. 미적분에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나오잖아. 그지? 그거 언제 배워본 거야? 원래. 원래 수투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수학적 개념은 없어요. 공식과 테크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바로 4페이지를 펴가지고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다 극한이죠, 극한. 그지? 극한이면은 이제 표현은 이런 식으로 써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x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an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극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을 갖다가 한번 적어주면, 수열의 극한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거 어디로 가겠니?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이 정도는 괜찮지? 0이라는 이제 수렴값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함수의 극한처럼, 극한 처음 배울 때처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이 n분의 1이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0이 되는 거야? 값이 0이니? 값이 0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0을 향해서 점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개념이야. 그지? 근데 0을 향해서 한없이 점점 다가가요. 이러면 개념이 좀 촌스럽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갖다가 극한값이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야. 자, 수렴하는 거 대충 알 거고, 발산하는 거는 이제 그 국어 단어상 어감이 좀 퍼진다는 뜻이지. 근데 발산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거 두 가지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발산이 있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있지. 이런 진동 발산이 있어요. 그죠?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근데 발산의 종류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뿔마 무한대나 진동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발산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발산이 아니면 진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요거를 항상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예를 들어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아니면 n 플러스 1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값으로 향해 가니? 아니지. 근데 숫자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없지만 무한히 발산하는데 우리가 한없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다. 이렇게 쓰긴 하죠. 이거는 이꼴 거식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표현 자체는 수렴한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꼴을 쓰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진동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이게 짝수승이면 뭐야? 플러스 1이지.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n이 무한히 커지는 중이야. 과거에도 그랬고, 이런 거랑 똑같죠. 선생님이 제니를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지만 내일도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무한대로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짝수다 홀수다를 정할 수 없죠. 왔다 갔다 거리니까 진동 발산이 되는 거야. 자, 아직까지는 쉽지. 대충 이 수렴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고 발산이란 말이 중요한 거, 이런 거는 극한에서 다 했단 말이야. 함수의 극한, 수투에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거기도 표의 왼쪽에 나와 있어요. 수열의 극한이랑 vs 함수의 극한이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건데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박스의 왼쪽에 있어요. 4페이지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점이 가장 차이 나는 점일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방향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이 수직선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A를 향해서 다가온다고 칠게. 그지? 그러면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잖아. 그지? X가 뭐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이럴 때 왼쪽에서도 A를 향해 올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A를 향해 올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 좌극한, 뭐 우극한, 뭐 이런 거로 막 불렀죠. 그죠? 그런 것처럼 방향성이 다를 때가 있어. 우극한, 좌극한을 막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런데 물론 X가 무한대로 가는 애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수열의 극한은 n이 1을 향해서 오는 거 이런 게 없고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것만 있는 거야. 근데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어느 방향밖에 없어. 작은 쪽에서 자연수가 점점 커지면서 1, 2, 3, 4를 찍으면서 미친 듯이 무한대로 가는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좌극한밖에 없는 거지. 방향성이 무조건 하나란 얘기야. 무한히 커지는 방향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수열의 항수가 늘어나는 거. 예를 들면 여기가 무한대인데, 그지? 점점 자연수가 커지면서 오잖아? 근데 이쪽도 있고 더 큰 무한대 개념이 있어. 막 2배 무한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1배 무한대로 작아지면서 오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그래서 방향성에서 엄밀한 차이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에서 차이가 날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 테니까 요거 한번 생각 좀 해줘봐. 그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사인 x파이는 수렴하면 수렴값을 얘기하고요. 발산하면 발산한다고 얘기해봐요.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사인 n파이는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위에 거 어떠니? 위에 거 어떻게 돼? 사인 그래프를 못 그려? 자, 위에 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생긴 거 똑같이 생겼어요. 위에 거 사인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그러면 꿀렁꿀렁 이렇게 간다고 칠게. 그지? 멈추니 아니면 계속해서 자연수 실수가 커져. 계속 커지지. 어디서 멈출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진동 발산이 되는 거야. 그지? 반면 사인 n파이는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지? 아무 말이 없으면 x는 실수야. 실수적으로 커지는 거야. 위에 거는 함수의 극한이야. 밑에 있는 건 n이야. 아무 말이 없으면 n은 자연수야. 그러니까 n에다 1 받고 2 받고 3 받고 4 박는 거야. 그럼 n에다 1 집어넣어봐. 사인 파이는 얼마야? 0이지. 사인 2파이는 0이지. 사인 3파이는 0이지. 사인 4파이는 0이지. 사인 5파이는 0이지. 6파이도 0이지. 이거는 n이 아무리 커져도 계속해서 정수파이에서는 사인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완전 다르지? 그래서 뭐가 차이 나느냐? 정의역이 차이가 나는 얘기야. 일단 아무런 세팅이 없다면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인 거고, 그지? 아무 말이 없다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러니까 1, 2, 3가 아니라 first, second, third. 기수가 아니라 서수란 얘기야. 그죠? 그런 느낌이 좀 있으셔야 된다. 좀 더 가볼게요. 그 박스 안에 2번에 보시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 완전히 같아. 그죠? 그래서 영어로 막 적혀 있긴 한데 말로 그냥 읽을게요. 수열 AN, BN이 수렴한데, 자,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 몇 개 나오니? 2개 나오지? 2개 나와. 그지? 2개 나와. 그래서 수렴값이 알파랑 베타래. 수렴하는 수열이 몇 개면? 2개면 1번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더했다 뺐다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2번 실수배 가능하죠. 3번 곱하기 가능합니다. 4번 나누기 가능하죠. 그지? 대신에 그 뒤에 보면 단이라고 있을 거야. BN이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다. 요거는 빨간 밑줄을 긁어놓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 베타가 0이 아닌 거는 왜 0이 아닌 거니? 이거 뭐 수열의 극한의 엄청난 특징이야? 아니지. 나누기 할 때 0 나누기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는 극한의 성질이 아니라 원래 수학에서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자,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영어로는 거기 적혀 있지만 우리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공식 다 못 쫓아가. 그지? 수투에서도 했었는데요. 그죠? 몇 개 수렴해야 돼?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지? 그들을 실수배하는 거나,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한글로 외우셔야 돼요. 한글로 외워야 돼. 그지? 이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거는 바로 2단원 가면 상황이 반전되기 때문에 한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거는 나중에도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슬슬 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할까? 첫 번째 것만 조금 열심히 설명하는 척 할 겁니다. 분자가 n제곱 마이너스 10이고요. 분모는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인데 이 녀석의 극한값이 뭐 3분의 10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얘네들은 다항식이지 어찌됐건 2차 1차. 근데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원래는 엄밀하게 풀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운 녀석이 이 녀석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제대로 풀려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n제곱분의 1로 양변을 분모 분자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서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1 마이너스 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3 같은 거고 이것도 무한대분의 10 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1 빼기 0분의 1 빼기 0 뭐 이런 식이니까 극한값을 뭐라고 해야 돼? 1이라고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원래 엄밀하게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런 거 수투에서도 구경했었잖아.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결국에는
1차식은 1차원이고 2차식은 2차원이고 3차원은 3차식이 3차원이니까 차수가 높은 게 짱이다.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어떻게 접근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1번에다가는 위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1번의 아이디어를 정리합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수투와 똑같이 뭐 하면 된다?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목으로 달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열심히 풀었지만 2번부터는 그냥 눈으로 갈 겁니다. 자, 2번 보여? 보이는데 2번은 무한대로 가는 건 똑같아 항상. 수열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 자, 근데 분모는 1차고 분자가 루트 n이지. 그지? 2분의 1차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극한값 뭐라고 해야 돼? 0이죠, 0. 그죠?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5n분의 분자가 지금 뭐야? 분자가. 이거는 쓰기까지 할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5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5n인가?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분자를 루트 n제곱만 보면 되지. 요 루트 1차 있지? 요거는 이제 차수가 낮은 거니까 얘네만 보면 실제로 5n이랑 루트 n제곱이 1차니까 이게 1n이랑 이렇게 개수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라고 볼 수 있어? 극한값을 바로 1차항 개수만 읽어서 5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은 어때? 4번은 둘 다 최고차가 루트 n차지. 그지? 그러니까 루트 n차의 개수 비교만 하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답이 4분의 1이래. 4번 어때? 괜찮아? 4번이 답이야. 자, 그럼 5번은 뭐라고 해야 맞는 거야, 얘들아? 얘네가는 3차식들이니까 3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8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자, 어떻게 하면 맞게 되는지까지 다 작성해서 적어두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답은 4번. 4번이 답이다. 그럼 1, 2, 3, 5번에 제대로 된 답이 무엇인지도 써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문제도 볼까요? 두 번째 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N이 저 이상한 녀석의 소수 부분이래. 그지? 그러면 AN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소수 부분이 뭐야? 원래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 녀석이 소수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은 이 녀석의 뭘 빼면 되겠어?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야. 그지? 요거 가우스죠, 가우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지금 이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녀석의 극한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누구보단 작냐면 루트 안에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요것보단 작아요. 왜냐면 이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루트 제곱 제끼면 사실 뭐랑 똑같은 거야? n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은 처음이니까 좀 겸손하게 적어줄게. n 플러스 2의 루트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죠? 이게 n 플러스 2야. 근데 이게 루트 안에서 뭐야?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니까 얘보다는 큰 게 분명하지? 그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n 플러스 2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럼 n 플러스 1 점 얼마? 이런 식이겠지?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이랄 거야. 그지? 자, 그럼 산수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이라며 요거를 뺀 다음에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거 구하려고 했더니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
결국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수투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루트가 보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값을 구할 수 있겠니? 뭐 하는 거야? 자, 2번 위에다가 제목을 적어두자. 2번의 제목.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부릅니다. 더더군다나 루트까지 끼어있지. 루트 나오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유리화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유형이에요. 이렇게. 유리화 못하면 변태지. 간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유리화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합차 공식에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파트를 분모에다 쓰고요. 그죠? 분자는 결국에 붙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몇만 남니? n만 남네. 그지? 그러고 났더니 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분수꼴이지. 그리고 여기 다 n에 관한 몇 차야? 1차 1차지. 그러면은 괜히 또 이걸로 나누고 이거 하는 거보다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1n 더하기 1n분의 1n이야. 답이 얼마야?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 답입니다. 그죠? 자, 유형 정리가 중요한 거야. 이 문제가 좋다기보다는. 지금 졸려 죽는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들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1단원만 할 건데 선생님이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을 할 거다 보니까 오늘 풀어야 하는 문제 수는 몇 문제? 1단원 8페이지 펴봐. 몇 문제야? 8문제야, 8문제. 오늘 8문제 풀면 끝나요. 그죠? 자, 아무튼 3번입니다. 3번 문제도 원래 여러분들 처음 배웠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3배 an 마이너스 2.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3으로 수렴한대. 그지? 그랬을 때 갑자기 구하라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자, 이런 거에 웬만한 문제집들의 해설은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수열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장할 수 있니? 확정할 수 있어요? 확정할 수 있긴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만 놔두고 주관식이라고 치면 이게 AN이 수렴하는지 확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풀이는 원래 이렇게 풉니다. 치환을 해버려요. 이걸 갖다 BN이라고 잡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AN에 관해서 막 정리를 해요. BN에 관해서. 미친 듯이.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세련되고 똑똑하게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생각을 바꿀 거야. 일단 이 녀석은 보기를 먼저 보세요. 자, 쉽게 가자. 보기를 먼저 봐. 보기를 보면 리미트 an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나 아니면 진동 발산이 보기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1, 2, 3, 4, 5번이 다 유한 확정값. 유한 확정값.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유한 확정값. 숫자들만 딱 박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발산할 리가 없단 얘기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야. 자, 그렇게 설명하면 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적혀 있었던 건데 이렇게 가지고 발산이 있었어. 발산에 두 가지가 있었거든. 발산에 두 가지가 뭐였어? 뿔만 무한대랑 진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속어법으로 갑시다. 자, 생각해봐. 이렇게 녀석이 3으로 가는데 만약에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구라를 쳐볼게. 그지? 그러면 이게 2배 무한대분의 3배 무한대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럼 극한값이 뭐가 됐겠어?
2분의 3이었겠지. 그러면 무한대 발산은 아니란 얘기네. 자, 거짓말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만약에 구라를 쳐볼게. 그럼 얘는 3배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거 숫자 붙고 2배 마이너스 무한대 숫자 붙고 이런 식이니까 또 극한값이 얼마가 됐었겠니? 2분의 3이 됐었겠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야. 그러면 마지막 AN이 극한값이었고 진동이었다고 쳐봐. 그지? 진동이었다고 치면 이게 뿔마 1 뭐 이런 식으로 뿔마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진동 가지고 짬뽕한 식도 진동하겠지. 왔다 갔다 거리겠지. 근데 얘가 벌써 뭐야? 수렴했잖아. 그지? 우리가 그러한 사실만 봐도 여기서 AN인 하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에다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보통 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려주고 시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거나 문제에서 이게 그대로 표현될 수가 있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박혀서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 풀이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푸느냐? 잡고 푸세요. 잡고 푸니다. 자, 하나하나마다 다 소울이 있는 문제들만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8문제만에 수열의 극한을 끝내겠다고 선생님이 선언을 해놓은 거죠. 그죠? 하나하나 소울이 다 담겨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수렴하는 수열인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어줍지 않게 풀지 말고 역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야. 이거 우리가 구하는 값인데 그거를 알파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알파는 유한 확정값입니다. 자, 유한 확정값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 처음 들어보는 거라 불편할 수 있는데 유한이란 얘기는 뭐야? 무한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뿔마 무한대가 아니란 얘기야.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왔다 갔다 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진동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뿔마 무한대가 아니고 진동이 아니라면 그거는 수렴값, 하나의 확정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 버리면 원래 문제 푸는 거는 이걸 알려주고 얘를 구하는 거지만 자, 다시 이렇게 봐봐. 원래 문제는 이걸 알려주고 얘를 구하는 거지. 하지만 수렴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갈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죠? 그래 버리면 뭐만 풀면 돼? 리미트 A이 알파로 가잖아. 알파 때려 박아. 그지? 리미트 없이. 그러면 이 녀석은 이런 수렴값을 가질 거야. 근데 그게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넘겨요. 3알파 마이너스 2는 3배를 곱하니까 6알파 플러스 3이야. 넘기면 어떻게 돼? 3알파는 마이너스 5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5. 그냥 원샷으로 구해진다. 이 정도 1차 방정식을 처리하는 거야. 너무너무 쉽죠? 그죠? (4번을) 볼까? 4번도 아주 좋아요. 4번도. 근데 4번은 별표까지 하나 박아줘야 돼.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3에다가 an이 붙었는데 이게 4로 간대요. 그죠? 구하라가 뭐 있어. 구하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5의 an. 이거 나중에 보시고. 그지? 자,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하면 수렴하는 극한이 2개 있어야 걔네들을 우리가 짬뽕해서 막 이것저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알려준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유추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꼭 따라 쓰세요. 이 녀석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4로 이미 수렴한 거야. 이게 4인 거보다 중요한 건 수렴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미 수렴한 거야. 근데 편안하게 보시면 n 플러스 3 있지. n 플러스 3만 볼래? n이 무한대로 가면 n 플러스 3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이 녀석은 무한대에다가
뭔가 AN이라는 수열을 곱했더니 발산한 거야, 수렴한 거야? 수렴한 거야. 요거를 꼭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여기 있는 AN 자리가 무한대로 갔어. 그럼 무한대를 곱했네? 그럼 수렴할 수 있었을까? 안 되지. 무한대에다가 그러면은 진동을 곱해볼까? 무한대에 진동 곱했는데 이게 수렴할 가능성이 없지.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1을 곱해볼까? 1? 그러면 이게 수렴 2 곱해볼까? 안 돼. 3? 안 돼? 마이너스 3? 안 되죠?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자, 그러면 무한대에다 어떤 녀석을 곱했는데 그게 이미 수렴했다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여기 있는 AN은 반드시 어디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게요? 어디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게? 0 말고는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야.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0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0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수투할 때도 그렇고 미적분할 때도 그렇고 수렴값 중에 제일 빡센 게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 0으로 수렴하는 거는 문제 알려주지 않아도 공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극한값이다. 뭐 이런 얘기를 수투할 때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래서 우선 우리가 뭘 공짜로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걸 공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혼자 놈 이거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문제에선 얘만 알려줬지만 요거까지 공짜로 얻어낸 거야. 그러면 수렴하는 극한을 몇 개 알고 있는 거야? 2개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요러면 좀 짬뽕이란 걸 좀 할 수 있어요. 짬뽕. 짬뽕 싫어해? 그럼 우리가 2개 수렴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 두 녀석을 가지고 비빌 수가 있어. 짜장을 비빌 수가 있다고, 짜장. 그지? 자,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요거를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면은 NAN에다가 플러스 3배 AN이야. 이게 4로 수렴하는 건데, 그지? 지금 3배 AN을 없애고 싶은 거니까 실제로 이제 연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빼도 상관없는, 아이고, 얘를 빼자, 얘를. 위에 거를 없애도 상관이 없죠. 근데 0에다가 3 곱해봤자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 n을 곱한 녀석, 그 녀석이 4 빼기 0이구나. 요렇게까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더. 그죠?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우리가 원하는 녀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n 플러스 5의 an 이렇게 생긴 녀석은 한 방에는 못 구하고요. 겸손하게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2배 NAN 플러스 5배 AN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앞에 붙은 2하고 5는 어차피 실수배니까 그냥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는 생각 들죠? 자, 조금 처음이니까 엄밀하게 풀게요. 얘는 2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0이라는 수렴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답은 8이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고 싶은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스토리가 하나거든요.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 멈출 수 없다고 선생님이 강조해놨는데 지금 멈추면 임팩트가 줄어들 텐데. 그래도 영상을 보는 사람은 어차피 바로 시작할 테니까 알았어. 너무 힘들다. 5번부터 볼게요. 자, 5번에 보면 이미 별표가 쳐져 있지. 별표를 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나와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 이거를 1이라고 알려줘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 문제에 이제 키워드를 갖다가 선생님이 또 적어줄 건데 우선 우리가 수투할 때도 했었던 건데 수렴하는 극한이 여기는 한 개밖에 없지. 그지? 그럼 무조건 2개 이상 만들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극한값은 0밖에 없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한대분의 1 어때? 무한대분의 1. 그지? 그래서 우선 키워드는 적어 놓을게요. 왼쪽에다 적어 두세요. 빈 공간에다가. 수렴하는 극한이 1개 이하야. 2개면 괜찮은데 수렴하는 극한이 1개 이하야. 2개 이상이면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쓰면 되거든. 근데 수렴하는 극한이 1개 이하일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요 때문에 이게 솔루션이야. 솔루션. 뭐라고 써야 되지? 무한대분의 상수 또는 무한대분의 진동을 만드세요. 얘네들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수투에서 써먹는 테크닉과 똑같은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0으로 수렴하는 극한은 우리가 언제든 공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공통풀이의 첫 번째는 우선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할 게 분명하니까 이 녀석을 an으로 나눠줘.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갖다 an으로 통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an분의 bn 있죠? 이 녀석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할 게 분명한 거야. 그지? 근데 얘놈은 어차피 1이니까 상수잖아. 그럼 an분의 bn 있죠?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an분의 bn은 이거는 확실히 1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윤혁아 써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역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해. 응? 왜냐면 똥이 1로 가고 1은 원래 1이지. 그지? 그러니까 1분의 an분의 bn 이렇게 되는 애도 1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라는 이런 수열은 1로 수렴할 게 분명합니다. 자, 이게 공통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까지를 먼저 얻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풀이 1이랑 풀이 2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풀이 1이에요. 풀이 1은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을 잘 보시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가지고 bn분의 an의 제곱 마이너스 an분의 bn의 제곱 이런 녀석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위에 제시된 아니면 구한 요거 가지고만 이 녀석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미트 알고 있는 녀석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an 곱하기 bn분의 an 2차를 1차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이너스 bn 곱하기 an분의 b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1로 수렴하잖아. 맞지? 이 녀석도 1로 수렴하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bn 곱하기 1이니까 an 마이너스 bn.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는 것과 같을 거야. 그래서 답은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답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뭐라고요? 리미트 bn분의 an이 왜 1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1인 건 확실하지. 자, 그 아까 전에 설명을 막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나 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원래 1이야. 괜찮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것과 상관은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1로 수렴하고 이것도 1로 수렴한다며. 둘 다 수렴하네. 그리고 0으로 수렴하는 게 없네. 얘네들을 나누기를 해도 돼, 안 돼? 극한값의 기본 성질. 나누기 괜찮지? 그럼 이거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으니까 요거를 풀기 위해서 요렇게 갔어. 그지? 너네들이 이렇게 푸는 거 맞다며. 그래서 이 극한값이 1이야.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상영이가 중간에 끊어서 갑자기 스토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게요? AN이 발산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1번 풀이는 써놓되 잘못된 풀이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을 하다가 극한 문제를 틀리는 사람이 수투랑 미적분에서 고3 수능 볼 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현석이가 어느 정도 핵심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안 돼요. 이게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요거를 요렇게 풀다가 극한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듯이 고3까지 들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요거는 수렴이잖아. 그지? 근데 얘놈이 뭐야? AN이 무한대로 가지. 이거 BN도 무한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에다가 수렴을 곱하는 거야. 그거를 이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문제의 핵심은,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렴하고 수렴할 때, 두 마리 이상이 수렴할 때 걔네들을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뭔가 짬뽕이든 짜장이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한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하고는 좀 다른 건 알고 있지? 다르단 말이야. 중간 정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지? 이렇게 개념을 잡아둘게요. 극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다룰 때에는 중간 정산이 있지. 중간 정산 절대 금지하세요. 절대 금지. 요 두 가지 테마가 선생님이 요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예요.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풀이 2로 갈 겁니다. 이거를 갖고 오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겸손하게 통분은 해도 되지 얘들아. 통분은 괜찮지. 통분. 그래서 an, bn으로 곱한 걸로 통분을 하면은 분자가 이거 3승에 저거 3승이야. 그지? 3승 마이너스 3승 보이니? 자, 그 정도는 또 곱셈 법칙 인수분해로 바로 인수분해 깔 수 있죠. an 마이너스 bn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an의 제곱 플러스 an bn 플러스 bn의 통으로 제곱, 요렇게까지 그냥 오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자, 그래 버리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an-bn은 수렴하니까 내비두세요. 내비두시고요. 1로 수렴한다며. 오른쪽에 남아있는 이 분모랑 오른쪽 있지? 요거를 통으로 하나로 봐야 돼. 통으로 하나로 보면 약분이 가능해요. 적어도 하나 둘씩은. 그래서 맨 첫 번째 녀석은 an이 하나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bn분의 an이 남고요. 더하기. 요거 가운데 녀석은 똑같으니까 1이겠죠. 더하기. 오른쪽 녀석이랑 보면 bn이 날아가니까 an분의 bn이 나올 거예요. 이러면 뭔가 적용할 수 있을까? 그냥 하지 말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봤더니 이거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저기 있네, 수렴이지. 요거는 수렴, 이거는 수렴, 이거는 이제는 그러면
수렴하는 애들만 가지고 이 통으로 수열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그때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을 써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1 곱하기 이게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답은 3이다. 그래서 이 3이 정답이다. 잘못 푼 거랑 제대로 푼 거에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차이점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는 한 문제지만 여기서 담고 있는 극한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3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철학으로 가져가셔야 돼. 극한은 절대로 중간정산을 하지 말아라. 그거를 수투에서도 동일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있는데 극한에서 부등식 나오는 거 있어요. 극한에서 부등식 나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극한에서 수능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능 필기입니다. 극한 문제는 갑자기 부등식이 한번 출현해.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슨 정리를 써야 되죠? 이런 거 다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눌리는 거. 샌드위치 정리 쓰시면 돼요.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같은 경우는 공식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쓰는 용어인 거 알고 있죠? 간단하지만 그냥 6번 문제 편안하게 빨리빨리 풀어버리면 이거보단 크고요. AN이 어디 갔어? 3n제곱 플러스 3n 이거보단 작대. 근데 리밋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5배 an 나누기 n제곱 플러스 2n.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기출문제죠? 아주 간단한데 우리가 이 대소관계를 이용해야 되고 an이 확정되어 정해진 녀석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이거에 5배 붙여놓고 3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수렴 얼마야? 15. 그 다음에 큰 쪽으로 만약에 해본다면 손만 아픈 거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얼마? 15지. 그러니까 큰 쪽으로 해봐도 작은 쪽으로 해봐도 둘 다 수렴하는데 하필이면 그 극한값이 똑같은 거니까 이 녀석도 얼마로 수렴한다? 15로 수렴한다고 확정지어도 가능한 거지. 뭐에 의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조용히 다녀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거 하나 있어요. 등비수열의 극한. 이거는 뭐 크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드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리미트 여기다가 예를 들면 노잼인데 그냥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어. 뭐 지금까지는 약간 다항식 느낌이죠. n에 관한 1차, 2차, 3차 이런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미지수 n이 지수 위에 얹어져 있지. 그러니까 수열이 무슨 수열 같이 생겼어? 등비 수열 같이 생겼죠. 그럼 이거 어디로 가? 엄청 커지는 건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미트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느낌만 받으세요. 자, 이런 거는 진동이면서도 숫자 자체가 미친 듯이 커진다는 생각은 들지. 그러니까 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진동 발산이고 뭐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승 이거는 수렴이죠. 1로 가죠.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 이건 그냥 진동이죠. 그죠? 진동.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승은 이건 어디로 가겠니? 이거는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생각은 들지? 채연아 괜찮아? 이거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까지만 한번 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3분의 1의 n승 같은 거야. 이거는 n이 자연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우선 부호는 바뀌기는 해요. 부호는 바뀌지만 분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지? 0으로 가까워지면서 부호가 뿔맛뿔맛이. 근데 0은 거의 부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상해 안 이상해? 이거 괜찮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굳이 만약에 이 상황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n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부호는 계속 바뀌지만 그지? 0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발산이어도 이거는 수렴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예를 든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 공비를 보통 우리가 r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데 r은 1번입니다. 1번. 요것만 딱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있죠? 그죠? r의 n승. r의 n승을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 뿔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언제?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숫자가 큰 거니까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숫자가. 괜찮죠? 두 번째, 1일 때가 있어요. 1일 때. 언제? 공비 자체가 1이면 그죠? 1로 수렴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뿔마 1을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관계없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경우 나눌 수 있겠어요? 괜찮죠? 그럼 두 번째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일단 AN을 세팅을 해줄게요. AN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해당하는 A1 곱하기 R의 n-1승 이런 거야. 이때 여러분들이 매우 착각하는 게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수렴하는 게 뭐니 이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수렴하는 조건이야. 수렴하는 조건. 1 들어가지.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지. 그래서 공비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되냐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지만 1은 들어가요. 그죠? 요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참고서에는 1번만 나와요. 요거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2번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초항이 0이면 공비와 관계없이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얘 때문에 답이 갈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항상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이거 경우 갈리는 거. 요 정도를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실 7번도 7번도 무슨 문제냐면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문제로 알고 있어요. 기출 문제로 알고 있는데 4의 n 플러스 2승, 그 다음에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의 n승,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죠? 엄밀하게 푸는 방법이랑 빠르게 가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소개할 건데, 대충 생각해봐도 2의 n승이 공비가 더 크니 4의 n승이 공비의 절대값이 더 크니 4의 n승이 더 크지. 그래서 마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누듯이 자 4의 n승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해서 변형을 해요. 제대로 풀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4의 제곱만 남을 거고요. 요거는 2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2 하나 띄고 4분의 2의 n승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래버리면 어때? 얘네들은 이제 숫자지만 요 녀석이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럼 요건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쓰면 답인데, 그지? 이렇게 겸손하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결국 그러면 이 모양에서 숫자가 큰 게 마치 최고차항의 개수 같은 거야. 스케일이 큰 녀석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조그만한 애는 2의 n승도 무한대로 갈 만큼 엄청 큰 수긴 하지만 4의 n승에 비하면 아주 낮은 차원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마치 요 녀석 있죠? 최고차항 같은 애, 요 녀석의 개수 비교를 하는 식으로 관찰을 해도 돼. 그렇게 한번 볼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분의 이거 뭐야? 4의 제곱 앞으로 던져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식으로 관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근데 이거는 워낙 쉬운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선행할 때 다 해봤던 녀석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 밑에 보시면 예제가 있을 겁니다. 예제. fx가 뭐야 이거? 함수지. 누구에 관한 함수니? x에 관한 함수예요. x에 관한 함수. 근데 표현은 극한이야.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야. 그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x의 n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헐. 그지? 헐. 여기는 둘 다 별표예요. 예제 둘 다 별표고, 요거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일단 등비수열 극한은 거의 끝장이다. 끝장나는 거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나 해둘게요. 여기는 맨날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표현, 변수주의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다시 잠깐 얘기해 볼게. fx야. 함수인데 fx야. 변수가 누구야? x야. 그지? 그럼 함수는 x에 관한 함수야. x가 주인공이네. 그지? 근데 리미트가 달려있어. 이 함수에. 누가 무한대로 가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지. 그럼 이 극한을 다룰 때에는 누가 무한대로 간다고? n. 그러면 극한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야? n이 변수란 얘기지. 그럼 극한 안에 있는 여기 있는 x는 뭐처럼 느껴져야 돼? 상수처럼 느껴져야 돼. 그래서 극한을 바라볼 때랑 함수를 바라볼 때 주인공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떤 수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지? 자, 그리고 또 보면 극한을 봤더니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에 관한 다항함수야. n이라는 극한의 변수가 지수 위에 얹어져 있어. 지수 위에 얹어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항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의 극한인 것도 느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임?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비야, 공비. 그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 하던 얘기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대칭축. 근데 대칭축이 미지수야. 그럼 뭐 해야 돼? 대칭축이 미지수야.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등비수열이 나왔어. 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투나 미적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미지수야. 그럼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 돼. 그지? 공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공비가 미지수다. 그럼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눈다. 경우를 나누는데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개 중요한 얘기죠. 선생님 설명이 항상 일관된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우를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 있잖아. 요대로 가시면 돼요. 요대로.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 fx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에이,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가야 돼. 이렇게 원래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어디부터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케이스. 이때는 x의 n승이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때 fx는 뭡니까?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2라고 볼 수 있네. 그럼 얼마야? 2지 뭐. 그지? 자, 경우를 이대로 나눈다는 거야. 이대로. x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이면 x의 n승도 1로 가는 거지 뭐. 1 때려박어. 그럼 f1을 구할 수 있겠죠? f1은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박습니다. 그러면 x의 n승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니? 진동이잖아. 그러면은 f-1이 1로 갈 때랑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렇게 막 두 개의 함수 값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 정의 되지 않는 거야.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정의역에서 제외된다고. 이해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절대값 x가 어떻게 돼? 1보다 커. 이래버리면 x의 n승이 어디로 가니? 일단 무한히 커진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무한대 더하기 1분의 x 무한대 더하기 2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무시하고 마치 최고차의 개수 비교하듯이 가면 되겠죠? 이때 f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이렇게 식 하나만 나와 있어도 요걸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1서부터 1 전까지는 누굴 그려야 돼? 2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해가지고 대충 여기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괜찮아? 딱 1일 때는 2분의 3.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빵꾸뽕으로 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누굴 그려야 되는 거야? fx는 x, y는 x를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했니? 대충 이렇게 점선이 날아가는데 그 와중에서 정의역 자체가 1보다 큰 쪽이랑,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는 쪽? 작은 쪽.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fx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식 하나만 적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불연속 함수의 그래프가 아주 요상한 녀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거 교재에 있는 거니까 개념 설명하려고 아주 쉬운 함수를 준 거예요. 그죠?
이거 말고도 무지막지하게 이상한 함수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당장 right now 요거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녀석을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인간적으로. 그 옆에 있는 예제 보이죠? y는 이라고 나와 있네. fx라고 칠게요. 리미트를 끼고 있고요. 이게 보이나? x의 n승 플러스 2x,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긴 녀석 있죠? 그죠? 지금 이거를 그림도 그리고 경우도 나누고 함수를 정의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시작. 자, 이제 8페이지를 펴면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제목은 점화식과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거는 굉장히 관찰 여지가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우선 이제 일반항을 직접 구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A1을 갖다가 1억이라고 칩시다. 그냥 아무거나 쓴 거야. 개더럽죠. 하지만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대. 물론 이 점화식은 수원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교육과정은 살짝 벗어난 내용이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거를 알아두세요. 이거를 변형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형해야 되냐면 이런 거 알죠? 아까 전에 요거 지우면은 등차 수열이잖아. 요걸 지우면은 2분의 1 곱해서 다음항 넘어가니까 등비 수열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쳐요. 요렇게. 이 알파가 상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알파 값을 구해 보시면은 요 식에다가 알파에다 6을 집어넣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꼭 맞게 돼요. 나중에 또 알려줄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일단 보여주고는 싶어서 여기는 그냥 따라 적기만 해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알파에다가 6을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an-6 이렇게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전개해 보면 원래 점화식이 출현한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쵸? 전개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N은 규책이 쓰레기예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을 하나로 처리한다면, 하나로 본다면 n번째 세모에서 그 다음 번째 세모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를 곱했어? 2분의 1을 곱했지. 그러니까 AN은 아니지만 세모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세모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n-6이란 녀석은 어떻게 작성이 되냐면 초항 a1-6에다가 2분의 1에 n-1승 요거를 붙이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럼 실제로 an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an은 6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6 더하기 a1-6에 2분의 1에 n-1승 이런 일반항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6 더하기 이거 상수잖아. 지금 a1을 1억이라 그랬지? 그럼 1억에서 6 빼면 아주 이상한 숫자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2분의 1의 n승이 어찌됐건 붙어 있어요. 2분의 1의 n승 이 녀석 어디로 가니? 이게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게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극한값이 얼마야? 6 이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 이 6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 저기 있는 알파 값 있죠? 저 알파 값이 곧 극한값입니다. (2분의 1)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건 이미 수능에 출제된 건데요. 응? 이미 수능에 출제됐는데요. 이거를 쓰려면은 딴 데다 써야 되는데. 딴 데다 써야 됩니다. 이미 수능에 출제된 아이를 알려줄게요. 근데 여기다 써라.
이상한 데 써. 아무튼 이 페이지에 지금 쓸 게 많거든. 차라리 여기다 써. 여기다가. 이거의 초심화 버전. 뭐 얘기하면 술술 나옵니다. an 플러스 1 이꼴 pan 플러스 q 꼴에 극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수렴이에요. 얘가 6으로 수렴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이게 뭐 9,994여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이상한 수여서 그런 거야? 얘가 2분의 1이어서 그런 거야. 이게 2분의 1이었던 게 결정적인 이유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개 거지 같아도 이게 0으로 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p 값이 공비에 나중에 공비 자리에 해당할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가 극한값인데 그 알파는 알파 이꼴 p알파 플러스 q라고 했었을 때 그 알파에 해당하는 녀석을 넘기면 1-p분의 q라는 이런 극한값을 가지게 돼요. 이미 수능에 출제됐습니다. 두 번째, 수렴 조건이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p값이 1일 때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p값에다가 1을 박아버리면 그냥 이게 p가 없고 an만 있는 거거든. 그럼 이러면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이 돼버려? 등차 수열이지. 저기서 2분의 1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3씩 더해 나가니까 수열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지. 그럼 수렴할 수 있겠어? 등차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공차에 해당하는 q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래버리면 점화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이 그대로 an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랑 똑같겠지.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랑 똑같겠지.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랑 똑같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초항이 곧 극한값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조건과 결과 이 둘을 다 물어보는 게 이미 수능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출제된 바 있어요. 그죠? 요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심화 내용이고요. 물어보면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패스하고.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두 번째 그래프에서 극한이죠. 그죠? 똑같이 지금 저기처럼 세팅을 가져갈게요. A1은 1억이라고 칩시다.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근데 an 플러스 1이 2분의 1의 an 플러스 3일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란 얘기야. 근데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점화식이 뭐야? 점화식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지. 그러니까 몇 번째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을 반 가르고 3을 더하면 다음 녀석이 나와요. 근데 그 나온 놈을 다시 집어넣어서 또 반 가르고 또 3 더하면 또 그 다음 놈이 나오겠지. 그 놈을 다시 집어넣으면 반 가르고 3 더해서 그 또 다다다음 놈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표현은 사실 어떤 표현이랑 완전히 같은 표현이냐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뭐 들어가서 뭐 한 다음에 이상한 작업해서 뭔가 나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죠. 함수. 상자에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상자에다가 여기다 뭐 집어넣었더니 뭐 상자에서 이상한 짓 해서 뭐가 나와. 이게 인풋이랑 아웃풋이거든. 영어로는 인풋이 정의역이고 아웃풋이 치역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fx를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여러분들 수학하에서 이런 표현 많이 봤죠? fn 플러스 1승 아니고 n 플러스 1 같은 거야. 그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 번 합성한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녀석 집어넣고 나오면 그거 다시 집어넣고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학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주기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 번 집어넣는데 계속해서 다른 애가 나오면 문제가 나올 리가 없거든. 그지? 이런 여러 번 표현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해봐봐요. fx를 그려.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이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슬쩍 y는 x를 도입할 거예요. 그죠? 얘놈은 fx야. 그럼 첫 번째 녀석이 누군지와 관계없어. 첫 번째 녀석을 예를 들어 a1을 집어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온 결과물이 뭐가 되겠어요? a2가 되겠지. 근데 그 a2가 지금 y 값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a2를 다시 집어넣고 싶으면 정의역으로 바꿔야 돼. 그럼 y 값을 x로 돌려야 되거든. 같은 값을. 그러려면 누구한테 튕겨야 돼? y는 x에 튕겨. 그래서 y는 x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a2겠지. 그럼 그거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누가 나와? a3가 나오겠지. 그거를 다시 y는 x에 튕기고 걔를 다시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a4가 나오겠지. a4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 a5가 나오고 집어넣으면 a6, a7,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대하고 확대해서 계속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칩시다. 질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려 들어갈 때 이 교점에 닿니 안 닿니? 계속해서 확대해봐. 절대 닿진 않나? 닿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교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중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건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극한값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선생님 이쪽에서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1억이라며 1억. 그럼 1억부터 생각하면 어떻게 돼? 1억부터 생각해서 치면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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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건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교점이 되는 거야? 교점에 다? 아니야. 하지만 교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중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리미트 an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해당하는 알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직접 그 알파를 한번 찾아봅시다. 모기는 2분의 1 x 플러스 3과 x하고의 교점이지. 넘기고 넘어가. 그럼 x가 얼마야? 6이지. 그지? 이게 바로 뭐야? 극한값이다. 알파는 6일 수밖에 없다니. 자, 정리할까요? 그래프하고의 극한은 너희들 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증가함수에서 수학하에서 증가함수가 있었을 때 본래 함수랑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어디서 생기지? y는 x에 생기지. 미적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프하고의 극한은 누구를 찾는 걸로 충분하다.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또 다른 해석은요. 같은 거 가지고 놀 건데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나오면 평소 문제에서는 절대 수렴하는지 안 알려줘요. 근데 수렴한다고 미리 정해놓고 시작할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아까 전에 이미 솔루션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잡고 풀라고 그랬어요. 잡고. 세팅을 하고 시작해라. 잡고 푼다. 그죠? 자, 뭔 말인지 잘 몰라도 우선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는 바로 설명하기 전에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명제를 몇 가지 적어줄 거거든. 이게 참거짓입니다. 아주 중요한 참거짓인데 일단 써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이미 알파로 수렴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이게 거짓이게.
유정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겠어? 자, A는 n번째 녀석이고 n 플러스 1은 그 다음 녀석이잖아. 그 바로 뒤에 붙어있는 녀석이긴 한데 다음 녀석이잖아? 그럼 다음 녀석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극한이란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야.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제니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는 중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엄청나게 큰 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한대는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상태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1, 2, 3, 4를 계속해서 밟아나가면서 커지는 와중에 이미 알파에 가까워진 거야. 그럼 그 다음 녀석도 당연히 이미 알파에 가까워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입니다. 중요한 건 반대도 중요한데요. 반대는 어떻게 되겠어? 뒤에 탕이 알파로 수렴하면 그 바로 한항 앞에 거기는 알파로 수렴한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중이잖아 지금.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전 녀석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an이 이미 알파로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번째 녀석 이것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무한대는 말이야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엄청 큰 수가 아니야. 엄청 큰 문자도 아니야.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1배 무한대, 2배 무한대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미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커져나갈 때 알파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그냥 미친 듯이 커져나갈 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참이 돼요. 역은 어떻게 될까요? 역 참이지. 절대 큰일 납니다. 무조건 거짓이에요. 큰일 나는 거야. 아니 발레가 너무 명확해. 생각해봐. 발레하고 밑에 적어놔야 돼 하나. 발레. 아니 마이너스 1의 n승만 생각해봐. 그지? 짝수 번째 항들은 수렴해. 예를 들면 홀수 번째 항들도 수렴하는 건 확실하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일반항이 수렴한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개만 딱 개념으로 딱 박아놔. 이거는 다른 데서도 써먹을 거거든. 그지?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자면 일반항이 수렴하면 쓰지마 그냥 듣기만 해. 일반 수열이 수렴하면 부분 수열은 거의 무조건 수렴한다고 볼 수 있어요. n이 수렴하면 2n, 3n, 4n, 4n, 5n, 6n, n제곱, n3승 다 수렴하는 거야. 그냥 커지는 거니까. 모든 자연수를 아우르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참인데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고 일반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틀려요. 이해가 돼? 받아들일 수 있어? 그잖아. 이게 짝수 번째 녀석만 수렴하는 거지 홀짝을 다 아우르면서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여기로부터 참거짓 문제가 개념이 확장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요거를 근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지금 문제가 뭐였어? A1은 1억이야. 근데 엄청 크지. 말도 안 돼. 근데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래. 그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 녀석이 뿔마 무한대나 진동 발산인 거 있지? 그거는 센수학 A스택 같은 데서나 있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내신 문제와 모든 수능 문제는 수렴하니까 수렴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수열만 나올 거야. 수능 시험에도 내신 시험에도. 무슨 얘기냐? 사랑하니까 고백하는 거라는 거야.
맞아? 사랑하니까 고백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는 연습하는 A스텝 문제나 교과서에 보기 같은 거 있지. 보기. 예제도 아니고 보기. 그런 데서나 발산이 나오지. 그지? 사랑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고백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수렴.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약간 야맨데. 그지? 근데 수렴하는 수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잡고 풀라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게 알파로 수렴하지 않으면 유한 확정값을 가지지 않으면 구하라고 하겠니? 안 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매우 과감하게. A1이 1억이든 말든 상관없이 매우 과감하게 이 양면에다가 조지는 겁니다. 누구를? 리미트를 조져버려요. 그럼 생각을 해봐. AN이 알파로 수렴했지. AN 플러스 1은 수렴하니? 어딜로? 알파로.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 이꼴 2분의 1 얘는 알파 플러스 3일 거야. 넘기고 넘겨. 알파가 얼마야? 6이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쵸? 그럼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빈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죠? 자, 심화 한번 해봅시다. 심화. 에이, 한 번씩은 다 어디선가 들었다며. 그죠? 이게 심심하니까 너무 내용도 짧으니까 심화 한번 해봅시다. 응? 일단 AN이 나중에 갈 때 수렴한대요.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지? 수렴하지 않으면 구하라고 안 해, 절대. 현서가.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양수만 나열된 양수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미 수렴한다고 했으니 그 수렴 값을 한번 따져볼 건데 그 녀석은 반드시 양수의 수렴 값을 가진다. 양수로 수렴해야 된다. 명제입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아니 당연히 양수만 나열했는데 어떻게 양수가 아닌 애가 나오겠어? 큰일 나죠? 틀렸어요. 빨리 발레를 적을까? AN은 n분의 1 이러면 어때? 양수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음수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은 음수만 나열된 수열이래.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된다. 정신 바싹 차리세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이미 수렴한다고 했으니 그 수렴값을 한번 알아볼 건데 걔는 음수로밖에 수렴할 수 없대. 맞았어? 틀렸어? 어? 음수로 수렴한다. 아, 글자가 헷갈려요. 맞았어? 틀렸어? 왜 틀렸어? 그렇지. 여기 뿔마 붙이면 똑같잖아요. 그지? 네, 틀렸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세 번째. 유리수만 나열된 유리수가 나열된 유리수만으로 이루어진 유리수 수열이 있어요. 얘는 그 수렴값이 유리수로만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어떻습니까? 요거 어? 아니 유리수만 나열했다니까? 그지? 맞는 거 같지? 틀린 거 같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은 유리수랑 무리수는 좀 다르잖아. 그지? 유리수는 이제 정수, 자연수랑 개수가 똑같고요. 무리수는 이제 실수 파트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무리수만 나열된 무리수 수열이 있어요. 이 녀석이 수렴했대. 그럼 무리수인 수렴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 이제 어때? 요건 참이야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아니 지금까지 계속 거짓이었는데? 거짓? 진짜로? 아니 나열된 수열 자체가 무리수밖에 없다니까. 많이 많아지신 거 보지. 너무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거짓이에요. 어?
0이 된다고? 이제 말했고. 아니 0 아닌 0 제외 0 제외라고 칠게요. 0 제외 그러면 0 제외 그럼 참이야? 그래도 거짓이에요. 5번째 그러면 정수로 갑시다. 이제 정수만 나열된 정수 수열이 있어요. 이 녀석은 반드시 정수인 수렴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맞았어 틀렸어? 맞는데. 어? 그니까 맞을 거. 맞을 때가 됐어. 아니 여기 빈 공간이 더 있잖아. 6번 7번 있을 거 아니야. 맞다래요. 맞았다고 할래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같이 간에 혼란이 오죠. 맞다래. 이건 맞았습니다. 있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정수랑 정수 사이의 간격을 봐봐. 너무 넓지. 그지? 그래서 정수로 나열된 수열은 수렴한다면 반드시 정수로밖에 수렴할 수 없어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심심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거 개념 설명한 거잖아. 그지?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도 재밌는 걸 해봅시다. 그러면. 자, 예제 문제를 딱 2개만 줄 테니까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A1은 뭐 할까? 한 10 할까? 10?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AN 플러스 1은 1-AN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본 적이 없을까요? 네. 잠깐만 검증 좀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때 구하라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한번 구해 보시고요. 예제 2 an 플러스 1은 루트 a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a1은 뭐라고 할까? 파이라고 할까요? 파이? 구하라는 같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지금 이 2 문제를 도전해 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하면은 이런 수열은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없는 대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화식이에요. 일반항 구해가지고서는 이거 극한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문제가 성립하려면 수렴하지 않으면 구하라고 했겠니?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렴했다 칩시다. 알파라고 박아두세요. 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조졌다고 칠게요. if 수렴했다면 왼쪽은 어디로 가야 돼? 알파. 오른쪽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넘겨서 정리합시다.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이꼴 빵이에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가능한 알파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뿌라마이나 루트 5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은 양수지. 양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해요. 그 나온 양수를 다시 집어넣어서 1 더하고 역수를 취해요. 양수지. 양수 수열이 음수로 수렴할 수 있겠니?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수로 수렴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극한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에요. 두 번째, 얘도 수렴값, 극한값을 물어봤으면 사랑하니까 고백하는 거야. 그지?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 윤여가 턱 깨지 말고 빨리 써. 받아 적기만 해도 바빠요. 과감하게 양변의 리미트를 조져버립니다.
그럼 좌변은 어디로 가겠어? 알파. 우변은 어디로 가겠니? 루트 알파 플러스 2.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알파 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가능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랑 2랑 두 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파이가 양수거든. 양수에서 2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양수지. 그 나온 양수를 다시 2를 더한 다음에 또 루트를 씌웁니다. 양수죠. 아니 양수 수열이 양수로 수렴한다고는 안 했지. 그렇다고 음수로 수렴해야 돼? 그 말도 안 되잖아. 제가 안 되는 이유는 0 때문에 안 됐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2라는 수렴값을 가져야만 해요. 정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0은 유리수야. 유리수에 1 더해서 역수를 취해요. 분수로 표현된 수는 유리수지. 그 나온 유리수를 다시 집어넣어서 1 더하고 역수를 취해요. 유리수지. 나온 놈을 또 1 더하고 또 역수를 취해. 미쳤네. 이 수열은 A1, A2, A3, A4 나중에 A의 100만, A의 1억, A의 2억 번째를 가도 유리수만 나열된 유리수가 나열된 유리수 수열이야. 하지만 이 값은 어떤 값에 점점 가까워져? 무리수에 점점 가까워지죠. 이미 내신 때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도 볼까요? 아니 초항이 파이야? 미쳤네.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를 2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무리수지 뭐. 그 나온 무리수를 다시 2를 더해서 루트를 씌워. 무리수지. 이 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미친 듯이 무리수만 나열된 무리수 수열입니다. 맞아요? 근데 AN이 단 한 번도 무리수가 되는 적은 없는 거야. 하지만 무한히 가면 2가 된다는 게 아니라 2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무리수라고. 유리수에 점점 근데 가까워지거든. 되게 신기한데요? 안 신기한가요? 사실 이렇게 극한 값은 구한 거는 그래프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fx가 그지? 루트 x 플러스 2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의역 x가 들어가서 2를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fx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사실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누굴 얹어 그려요? y는 x를 그립니다. 그럼 이 교점이 생길 텐데 이 교점이 어디란 얘기야? 2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왜 마이너스 1은 안 되냐?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생기는 무형근입니다. 무형근. 이런 걸 무형근이라고 불러요. 무형근이 뭐야? 연관이 없는 없을무 해가지고 근이다 해가지고 무형근이라고 불러요. 물론 무형근의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으나 무형근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 밑에 있는 8번을 봅시다. 8번은 사실은 별거는 없어. 이거는 수투할 때도 했었던 내용인데 도형에서의 극한이에요. 도형의 극한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그지? 이거는 뭐만 사용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지금 수학상하에서 하고 있는 중등기하에서 이미 했던 도형의 성질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두세요. 무슨 얘기냐? 빨리 문제를 써볼게요. 8번. 뭐 이렇게 돼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 이런 원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y는 루트 n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an이라고 치고 여기하고의 원하고의 교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bn이라고 친대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 이거의 극한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도형에서 극한이 나왔을 때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지금 반지름이 지금 n이 1인데 이게 1이면 요만큼, 2면 이만큼, 3이면 잠깐만. 무한대로 가니까 엄청 큰 원을 그려야 되겠네. 그지? 그지? 그 상태에서 루트 n이 뭐 어딘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극한이 적용된 도형을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그냥 풀리지 않는다 이거야.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뭐만 이용해야 돼? 이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n번째든 내비두고 도형에서 극한을 미리 적용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주어진 그대로의 도형의 성질만 쓰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N은 지금 X절편이니까 그냥 AN은 뭐야? N이네, N. 그지? 반지름이 N이니까. 그리고 BN은 뭐예요? BN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무슨 고라스 가야 돼? 피타고라스 가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요렇게. 이 길이가 이제 반지름이니까 N이고 이 길이가 루트 N이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니까 지금 이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럼 겸손하게 쓰는 거예요. B에는 n에 관한 함수로 그냥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직접 n에 관한 함수 또는 n에 관한 수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핵심이란 얘기야. 뭐 답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는 계산입니다. 도형으로 다 찾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이거의 극한값을 찾으란 얘기지. 뭐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루트도 나와 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 까는 거예요. 유리화 깝시다. 산수란 얘기죠. n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제곱에서 제곱을 빼면은 어떻게 돼?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n 이렇게 남겠지? 여기 쓰고 나니까 지금 n에 관한 몇 차 함수들이야? 1차들이지.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1 더하기 1분의 유정아?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답을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답이에요. 자, 우선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마풀교과서 1단원 하루에 한 단원 문제가 1번부터 109번까지입니다. 그죠? 숙제. 너무 많아요. 뭐가 많아? 아니 심화하고 싶다며. 언제요? 선생님이 심화해주고 있잖아요. 기본도 하고 심화도 하고 다 하는 거지 뭐. 자, 이거 이외에 원래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추가 숙제도 내야 돼요. 원래 수학하도 원래 내야 되거든요. 근데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만 일단 문제 푸는 숙제는 하고 거기다 플러스 우리 뭐 있어요? 공식 암기 있죠? 이거 계속 할 겁니다. 알았죠? 화이팅! 괜찮아. 선생님은 아직 힘이 있어요. 고생했다.